나이가 들면서 좀 성격이 유해졌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괴팍해졌다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다양한 성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또 그런 얘기도 있죠. 나이 들면 성격 못 고친다. 그런가요? 예, 심리학개론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100세 시대 어떤 성격으로 살아야 더 행복한 노후가 될지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에게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왜 그런 얘기잖아요. 나이 들면 성격 못 고친다. 네. 그 맞습니까? 아니면 좀 나이 들면서 좀 변해갑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젊은 나이일수록 성격이 조금 더 잘 변할 수 있고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격이 좀 더 완고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그러면 나이 들수록 사람들의 성격은 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분류를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라이카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55세에서 84세 분들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네. 어떤 걸 했냐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좀 5가지의 유형으로 약간 적응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약간 고착화되어 간다.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5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첫 번째가 은둔형이고요. 두 번째가 무장방어형, 세 번째가 분노형, 네 번째가 자학형, 5번째가 성숙형. 이렇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단 성숙형 빼고 나머지 4개는 좀 걱정이 들기는 하는데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네. 은둔형. 그럼 거의 이제 나이 들면서 거의 뭐 집에 대게만 계시려고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일까요? 네, 정확하세요. 사실은 왜 우리 중년이 될수록 또 이렇게 보통 TV 같은 거 보시고 하시면 네.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조금 힐링을 얻고 하려고 하는 경향들. 또 사람에게는 약간 은둔자적인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극단적으로 간 유형이다. 그러니까 약간 은퇴를 하면서 수동적이고 조용히 사는 유형이고요. 은퇴 이전에 살던 뭐 이렇게 여러 그런 뭐 집이라든 이런 데서 또 벗어나서 딴 데로 막 시골로 가시기도 하시고 또 직무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관계도 거의 막 끊어내시고 사회적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약간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 경향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누구나 마음속에 약간은 좀 은둔형이 있기는 있는데 네. 젊을 때 원체 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네. 나이 들어서라도 나 진짜 조용하게 살 거야. 네. 찾지 마. 네. 더 심하면 이제 산으로 들어가시고. 네. 이게 또 5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있는 거네요. 아예. 네. 네. 그렇습니다. 조용히 여생을 지내고 싶어하는 은둔형. 네. 근데 아까 무장방어형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네. 무장방어형은 어떤 의미예요? 무장방어형은 노년기가 될수록 이게 신체적인 기능이 아무래도 저하가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 80세 넘어가면 정말 많이 저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건강식품 같은 거 막 활기차게 드시면서 네.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약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하. 그래서 계속 대표, 뭐 원장, 뭐 회장 이런 거 계속 맡으시는 분들. 그렇죠. 명함 뒤에 뭐 무슨 회장 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네네, 막 상패 엄청 막 전시되고 그리고 막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은둔형은 반대죠. 그런 사회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군데를 다 참견하세요. 뭐 사회적인 것도 있지만 가족, 특히 자녀의 뭐 결혼, 뭐 손자녀부터 시작해서 다 참여하게 되는 그리고 굉장히 좀 전투적이고 신경질적인 경향이 있고요. 조금 약간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 같기는 한데 신경질적일 수도 있다. 네. 워낙 신경을 많이 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다는 인상을 많이 주죠. 저분은 진짜 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아. 바늘을 찔러도. 약간 이런 게 있으시는 경우가 있죠. 주변에도 좀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저기에서 받은 배지 같은 거 이렇게 옷에 다 착용하고 다니시고. 네. 네. 그리고 막 주변에서 보면은 약간 욕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보통 이제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할 거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욕심이 많다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유형이에요. 반대로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당당해 보이시고 네. 쾌활한 것 같고 네. 강해 보이는데 네.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유형이 무장방어형이에요. 네. 노화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형태가 바로 무장방어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더 불안하니까 나를 이제 방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제들을 네. 뭐 총 이런 거 막 준비해 놓듯이 네. 그렇게 무장을 하는 스타일. 맞습니다. 마음속의 총이네요.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더 많이 드시는 거고. 네. 약간 조금 짠하네요. 네.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시는데 네, 속으로는 좀 이런 분들 근데 속마음 약간 들여다보면 약간 울컥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무장방어형이었고
또 불평불만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까 그 분노형이 네. 여기에 해당할까요? 정확하십니다. 사실은 타인을 좀 끊임없이 비난하고 사회를 계속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과 한숨으로 항상 이렇게 점철돼 있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타인에게 뭔가 잘못을 이렇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래서 늙어간다라는 건 굉장히 사실 기자님 서글픈 거잖아요. 뭐 그리고 그리고 또 상실의 연속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상실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이제 계속 이제 전가를 하는 거죠. 사회 때문에 그래. 뭐 요즘 뭐 자식 때문에 그래. 뭐 사람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거냐면 자기를 이제 시대와 사회의 희생양으로 여기고 사회에 대해서는 강한 분노와 반발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말투로는 요즘 젊은 것들은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요즘 뭐 정치 때문에 네. 나락꼬리, 네. 요즘 젊은 놈들 뭐 이렇게. 네, 네. 근데 남을 이제 많이 비판하고 불평하고 네. 계속해서 분노를 느끼는. 네. 근데 이분들은 뭔가 계속 잃어간다라는 네. 상실감이 커져서 더더욱이 그런 거예요. 그 상실감을 스스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이제 밖으로 풀어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주변에 막 남탓 많이 하는 어르신들 보면은 네. 저분이 뭔가 많이 좀 상실해 가고 계시는구나. 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또 자학형도 있습니다. 이분은 남한테 불평불만하는 분노형이랑 완전히 반대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형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한다면 네. 이분은 너무 많은 걸 자기한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뭐 자식이 안 된 것도 내 탓이야. 배우자가 아픈 것도 내 탓이야. 뭐 다 이게 내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분노의 화살이 자신한테 향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냐면 굉장히 나는 무가치하고 뭔가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나를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심한 우울감을 많이 느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 잘 안 풀리는 것도 내 탓 같고, 네. 우리 손주 이번 학교 잘 됐어야 되는데 할미가 잘 못 챙겨줘서 그렇고, 네. 어디 가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걸 그렇고, 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심한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말투 중에도 뭐 늙으면 죽어야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약간 자학형일 수도 있고. 네, 약간 자포자기하는 말을 많이 하시죠. 아이고, 이것도 좀 위험하네요. 네, 네, 좋진 않죠. 그래서 자학형, 분노형, 뭐 은둔형, 무장방어형 조금씩 이제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또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이제 지나간 얘기 또 반복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옛날 얘기. 옛날엔 좋았는데 그때가 그랬고 네,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안 그랬는데. 네.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사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약간 장밋빛 회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 중에서도 좋은 기억을 많이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실제로는 회사 다닐 때 힘든 일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나면서도 내가 저때 저기서 상도 받았었지. 약간 이런 거를 자꾸 많이 경험하는 그런 그런 토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런 이제 옛날적인 부분들에 많이 빠져 있으면 현재를 좀 온전히 내가 경험하고 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그 유형별로 말씀드릴 때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보내주셨네요. 아까 이인철님이 우리 사장님 얘기인 줄 알았어요라고 아까 그 무장방어형 말씀할 때 보내주신 것 같고, 네. 안귀영님은 저는 자학파였군요. 에휴 이렇게. 네. 근데 문자를 보내주시면서도 에휴 네. 자학을 하시는 거예요 또. 네.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8327님은 우리 남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요라고. 어떤 유형 때 보내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은둔형, 무장방어형, 분노형, 자학형 말고 아까 마지막에 성숙형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요건 좀 뭔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성격이라는 게 이게 적응이라는 부분이니까 내가 혹시 뭐 자학형이다, 내가 혹시 뭐 분노형이다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성숙형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성숙형은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아직 안 늙었다 이것도 아니고요. 나는 다 끝났어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제한된 범위, 그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도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긍정이죠. 자신의 삶을 현재 그대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감사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용기, 또 어떤 면에서는 상실한 것을 인정하기는 동시에 좀 자신의 사람이라든지 일에서 좀 충실하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조화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 맞아 이제 7순이야. 네. 이제 8학년이야. 네. 근데 뭐 8학년에도 이거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네. 일상에 또 충실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조화로운 성숙형 노년을 좀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바꿔봐야죠. 네. 사실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예. 취미 활동과 놀이 또 봉사 활동 이런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많이 만나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게 아예 없다라고 예. 하시는 분에게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예. 지금도 아직 연초잖아요. 예. 서점에 가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한 해를 여는 단 한 권의 책을 한번 선정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책이든 딱 한 권. 네. 그래서 그렇게 책 한 권 한 권을 쌓아 나가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작은 활동과 경험, 사람을 만나보는 토대들을 조금 누적해 나가는 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첫 출발이 아닐까 생각돼요. 또 연초니까 네. 책 한 권 딱 사셔서 특히 이제 뭔가 인생책이 될 만한 거 네. 계속 만져보시고 다시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책을 쌓아 나가듯이 네.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봉사, 배움 또 사회적인 교류 많이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네. 당장 책 한 권 집어드는 것만큼은 뭐 거부감도 없을 테고요. 어떤 분은 이제 어떤 걸 집어들으셨냐면은 화초 가꾸는 책에 대해서 하나 집어들고서 그 부분이 오히려 그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생하게 그분의 삶을 바꾸는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도 했죠. 어떤 책이든. 그래서 성숙형 노년으로.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